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이 지휘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예. 사실 이게 이제 보도의 처음 시작은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죄수와 검사.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2년 동안 취재를 해온 이야기죠, 결국. 예, 거의 2년 가까이 됐네요. 예. 근데 결론은 무혐의로 났고 네. 무혐의로 난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네. 더 조사를 해봐라. 네. 지휘권을 발동하고 일단 지휘권이 받아들여진 상태. 취재 기자로서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뉴스타파는 이제 탐사보도 매체고 예. 탐사보도 매체의 이제 사명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보도로 인해서 아직 뭐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멀리 왔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이 끝까지 잘 풀려야 끝까지 사필 규정으로 되어야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보도가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이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모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는 예. 뭐 검찰이 뒤에서 뭘 꾸몄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예. 하는 건데 네. 증거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도 당시에도 검찰이 증인으로 세웠거나 예. 혹은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4명 중에 3사람은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중에 한 사람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 외에도 다른 물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재소자들의 출정 기록이라든지 당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의 검찰 출입 기록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증거가 이미 있었고요. 그 지난 9월부터 이제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가서 예.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당시에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 검사실에서 어떤 재소자를 데려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건을 검색해보고 예. 뭐 이런 정황들도 모두 확인이 되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단순하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한마디로 6개월 동안에 걸친 조사를 단 3일 만에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는 먼저 재소자들을 이 사건 속으로 입건해서 다 예.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을 또 그렇습니다. 입건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이 이제 중간에 딱 끊겨버렸다는 말씀이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네. 경험이 많은 대검 부장들을 모아놓고 네. 대검찰청 총장 이제 뭐 직무대행이긴 합니다만은 예. 총장이 논의를 해봐라.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했는데 예. 총장 입장에서는 대검 부장들만 갖고는 좀 부족해서 고검장들을 예. 모으겠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검장, 대검 부장들이 모여서 예. 총장 직무대행과 머리를 맞대면 뭔가 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여러 언론의 보도들이 뭐 대검 부장 7명 중에 4명이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결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고검장들을 불러서 고검장이 6명이니까 13명으로 이제 숫자를 좀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만약에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가버리면 바로 얼마 전에 검찰이 했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기소를 하지 않자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예. 이런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숫자 싸움을 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러라고 있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와 정황, 진술만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그 당시 검사들하고 그 수사팀에 대해서 합동 감찰을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고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재소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재소자들 계속 만나 보십니까 요새? 얘기 이게 계속 들으셨습니까? 접촉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가 제가 앞에서 저희 보도 당시에 확인된 4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외에도 다른 재소자들을 검찰이 말하자면 증인으로 물색을 했다. 물색을 했다. 물색을 하고 아, 그 중에 2명은 접촉도 했다. 음. 이런 보도가 나온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대검 감찰부에서 재소자 한 씨, 저희의 예. 인터뷰였던 한 씨를 조사하면서 나온 진술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재소자에게는 너가 지금 재심 사건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재소자에게는 너가 추가로 지금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 안에서 재소자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수집을 해서요. 이 사람의 사건, 최근에 면회한 면회 녹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증인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접촉을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명이 더 추가되니까요. 예. 6명 중에 5명은 지금 위증교사나 그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오로지 1명만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징역형을 살고 있는 죄수에게 억울하다고 재심 준비한다면서 네. 라고 묻는다거나 아니면 예. 너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걸린 거 있는 거 알지라고 그렇습니다.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이 뭔가를 예. 꾸미려고 했다. 이런 증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재심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거 공식적으로 행동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사람이 변호사 접견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견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 녹취를 찾아서 들어보고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약점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가장 심각한 이 사건의 이제 핵심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로 줬다는 사람과 예. 검찰이 입을 맞춰서 네. 거짓 혐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뉴스타파가 계속 취재하면서 예.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네.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그 죄수들의 이야기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증거들이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법원은 그걸 보고 판단했다라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을 저희는 한명숙 사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한명숙 사건에 있어서 모해 위증교사 사건이다,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의 취재와는 별개지만 별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명숙 총리에게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액수가 9억 원이죠. 예. 9억 원 중에 모두 다 인정이 됐지만 그 중에 6억 원은 대법원 소수 의견에서는 배척이 됐습니다. 근데 소수 의견에서도 3억 원 그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3억을 받은 건 확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3억 중에 특히 1억 원은 네. 수표라는 수표로. 증거가 있었고 그 돈이 한명숙 총리의 비서를 거쳐서 한명숙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재판에서의 쟁점은 이걸 과연 한명숙 총리가 알았거나 지시했거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의 변호인들은 이것은 평소부터 친분이 있던 한명숙 총리 비서와 동생 간의 금전대차 계약이다. 그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하는 문제. 예, 검찰은 아니다. 어떻게 한명숙 총리의 뒷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3억이라는 거액이 비서에게 갔겠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예, 그러나 뉴스타파가 계속 제기한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이거는 네. 그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명숙 전 총리는 예. 중요한 후보고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제 정치에 개입한 선거에 예. 개입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 이제 중대한 어떤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긴 합니다. 네, 자, 아직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위증 교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유일한 한 명의 증인 김모 예. 씨, 이 사람의 행적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직 뭐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한명숙 사건이 한참 지난 뒤에도 검찰을 오가면서 검찰의 정보 노릇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서 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 계속되는 대로 좀 뭐 기다려 보고 당장은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네. 작용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시민보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